이 부분은 법률신문의 최다은 변호사가 쓴 선택적인 형사 판결서 송달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약간 수정해서 설명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문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극히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정말 친절한 법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형사 판결의 송달에 이르면 친절한 법원이라는 생각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판결문을 송달하고 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형사 판결의 송달은 구속 사건에만 해주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고 있다고 어제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또 공부는 하셔야죠. 형사 판결은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선고일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형사를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이런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일입니다. 형사 판결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를 듣기 때문에 판결서를 송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사건, 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선고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데 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해 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 이유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사 판결의 송달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해주지 않고 있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 아니 남자 직원도 포함입니다. 제가 남녀 차별을 하나 봐요. 불구속 사건의 형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보내달라는 신청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민사, 가사, 행정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해 주고 있고 그것을 받아야 그때부터 2주 항소, 상고로 고민해 볼 시간이 있는데 형사는 일주일에 불과한데 게다가 판결문 내용도 신청에 의해서 볼 수 있어서 거의 항소나 상고 마감 무렵이 되어야 판결문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가끔은 판결문 내용도 모르고 일단 항소,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사, 가사, 행정보다도 신병에 관계되는 형사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불구속의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내주지 않고 신청에 의해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결국은 민사, 형사, 가사는 판결문을 받고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고 2주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형사는 결국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등이 끼어 있다면 판결문은 못 보고 항소,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사건을 민사사건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법원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그냥 선고가 되면 기계적으로 보내면 될 것을 직원들은 일일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챙겨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내려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사 판결서도 다 송달해주면 좋겠습니다.